딸이 태어났다. 아들을 기대했다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어린 딸을 섭섭이라 불렀다. 그것이 미리사의 본명이었다. 열일곱 살이 되던 해, 섭섭이는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도 짧았다. 남편은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둔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섭섭이는 결혼 3년 만에 과부가 되고 말았다. 기댈 곳 없던 섭섭이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돼준 곳은 상동교회였다. 모든 이는 평등하고 여성도 존귀한 인격체라는 기독교 가르침은 섭섭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섭섭이는 세례명 미리사로 다시 태어났다.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동교회. 1889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는 민족운동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배출됐다. 이른바 상동파로 불리던 이상설, 이준 등이 상동교회와 인연을 맺었고 신민회 창설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미리사의 기록도 확인된다. 타임캡슐. 그러니까 교회 새로 질 때 건축 행업을 한 사람들의 다 이름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깜짝 놀란 게 여자 쪽에서 아주 반가운 이름 눈에 번쩍 띄었죠. 김밀리사. 그 다음에 밀리사의 모친 이 두 분도 바로 헌금을 한 분이더라고요. 긴 밀리사. 사별한 남편성을 따르고 있던 미리사의 당시 이름이다. 상동교회를 적어도 이 헌금을 할 때까지 다닌 사람이니까 초기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미리사는 상동교회에서 여성이라는 자각과 민족의식에 새로이 눈을 떴다. 선생님, 크고 상동교회 청년회가 운영하던 공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밝은 달이 떴소. 크고 공같이 둥근 달. 높은 하늘에 떠서 가지 산과 내 인식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성이 항상 무시당하고 억압당에다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깨우침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식민구조, 이 사회 정치적인 이 구조에 대한 저항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여성들은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동교회는 차미리사 여사대는 여성의식을 깨우치는 첫 단초를 준 곳이죠. 미국 유학 후 금이 환영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선교사 도움으로 유학한 박에스더의 모습은 미리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1901년) 미리사는 마침내 유학길에 올랐다. 어린 딸을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힘겨운 걸음을 옮겼다. 중국 상하이로 향하며 미리사는 결심하듯 쓰개 치마를 벗었다.
그녀의 나이 23.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이었다. 차미래사 선생님은 단순한 어머니로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초월해서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 속에는 어머니나 딸보다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그 선교사로서의 애국 활동을 하겠다. 이게 더 강했던 거예요. 20세기 초 상하이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 아시아의 창이었다. 선교사 주선으로 미리사는 상하이 인근 버지니아 여학교에 입학했다. 유학 생활은 가난하고 고달팠다. 언어를 따라가는 것은 특히 힘들었다. 하지만 학업을 포기할 순 없었다. 대신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당시 몇 달을 고열에 시달리던 미리사는 청력을 크게 다치고 만다. 뇌막염으로 청각장애가 찾아온 것이다. 조국의 운명도 바람 앞에 촛불이었다.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1905년 4년간의 중국 유학을 끝낸 미리사는 더 큰 세상을 찾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미리사가 정착한 곳은 캘리포니아 휴양 도시 패서디나.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가 본격화하던 시기, 미리사는 패서디나의 한 호텔에서 일하며 미주 지역 애국 운동에 투신했다. 장경, 방사겸 등 미주 지역 애국지사들과 함께 1907년 구국 운동단체 대동보국회를 결성하는 데 앞장섰다. 방사겸의 일기. 상해에서 건너온 김미리사 부인이 구국 활동에 함께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파사디나에서 그런 그 우국지사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느낀 거는 내가 안연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부 자체는 유학으로 온 이 유학 목적 자체는 밀어놓고 조국을 구하기 위한 애국운동에 투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보다는 조국의 독립이 먼저였다. 미리사는 대동보국회 기관지 대동공보의 주필로 활약하며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했다. (1908년엔) 미주 지역 최초로 한국 부인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제 더 이상 아현동의 불운한 과부 섭섭이는 없었다. 그의 나이 30살, 미리사는 재미 한인사회의 유명 인사이자 여성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5년간의) 왕성한 애국 활동 후 1910년 미리사는 스케리트 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리사는 이 학교에서 단 3명뿐인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학교 기록을 통해 당시 유학생 미리사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제 여기 보시면 멜리사 선생님이 바로 뒤이어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미세스 멜리사 킴 서울 코리아 졸업하면서 차밀리사 선생님의 결단과 결심, 각오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기가 배운 이 교육을 자기 to own people,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백성에 가서 그대로 교육하겠다라는 희망을 아주 굳게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귀가 좀 안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부족했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나머지 과목, 성경 외에 그 나머지 과목을 잘 이수하셔서 사실 빨리 돌아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919년은 역사적인 해였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한 독립을 외치는 민중들의 만세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만세 운동엔 여학생들도 예외가 없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캠벨이 세운 배화학당은 특히 그 중심에 있었다. 3.1운동 때 여성들의 독립운동은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일본의 억압된 구조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념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도 정치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동학이나 의병운동이나 여성 얘기 없거든요. 독립협회에도 여성 얘기는 없거든요. 여자가 뭘 해? 에이, 남자들이 다 하겠지. 이게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계속 주입했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차밀리사가 여기 와가지고 주로 한 겁니다. 그거 깨트리는 거예요. 당시 배화학당 기숙사 사감이었던 미리사. 1912년 미국 유학을 마친 미리사는 감리교 선교사 자격으로 배화학당에 부임했다. 그런데 배화학당에 일대 파란이 일어난다. 3.1운동 1주년이 되던 날, 배화학당 기숙사 학생 전체가 학교 뒷산에 올라가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일로 학생 24명이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다. 시위를 주도한 이소희는 미리사의 조카이기도 했다. 일제는 3.1운동 1주년 배화학당 만세 시위의 배후로 기숙사 사감 미리사를 지목했다. 요주의 인물이 된 미리사는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감리교 선교사라는 안정적인 지위도 미련 없이 내려놨다. 미리사에겐 이미 뜻한 바가 있었다. 모든 여성들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운동, 바로 조선여자교육회 창설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여성 교육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 조선 여자들의 손으로 여자들을 직접 가르쳐 봅시다. 시작할까요? 미리사는 여성 교육이야말로 국권 회복의 동력이라고 믿었다. 그 이전까지 여성들이 이게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활동하면은 거기에 이제 뒤따라가는 경우인데, 요 조선여자교육회는 남성들의 단체인 조선교육회보다도 한 4개월이나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1921년 여름, 미리사는 중대 결심을 한다. 서울을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이름하여
조선여자교육회 전국 순회강연단. 단장 미리사를 포함한 6명의 여성들이 길을 나섰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여기 6분 여성들이 서 있고 남대문역인데, 그리고 요 가운데 분이 차미리사 선생이로 보이네요. 과거에 전례 없었던 일로 조선의 광명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까지 이렇게 부여해주고, 당시에 사실 여성들이 얼굴 내놓기도 힘든 그런 판에 사실 그렇게 여성들만 중심으로 순회강연단을 꾸렸다는 건 대단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죠. 더 획기적인 의미는 직접 민중을 만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왜 가능했을 것인가 했을 때 21년이거든요. 역시 아직 3.1운동의 열기가 곳곳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3.1운동의 열기가 곳곳에 온재해 있을 걸 생각하고 차미리사 선생은 그 온재해 있는 열기를 가서 끄집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곳곳에 본인이 직접 가서 민중들을 만난 겁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개성이었다. 강연단의 당당한 용모와 태도에 개성 시내가 술렁였다. 강연장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유료 강연임에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부녀자들은 저마다 가진 것을 내어 강연회에 참석했다. 개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순회 강연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올렸다.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on Kennesapi shore. I'm living where the healing waters flow. I wander in the wilderness. 강연회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I'm living where the healing waters flow. Living on the shore. I'm 미리사의 멋들어진 영어 노래와 웅변에 사람들은 매료됐다. living on the shore. I'm living on the shore. I'm living where the healing waters flow. 전 조선 1천만 여성은 다 내게로 오시오. 이 미리사에게로 오시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남편에게 박해받는 여성, 천한 데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성, 못 배웠다 괄시받는 여성, 그저 고통받는 모든 여성은 다 내게로 오시오. 시간은 부의 근원이며 문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의복의 종이 돼서 다듬이질, 바느질 같은 데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 옷에 물을 들여입고 다듬이질은 멈춥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신문 한 장, 책 한 장이라도 매일 읽도록 합시다. 우리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어깨 동무하고 나갑시다. 강연회는 대성공이었다. 강연 수익금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좀 놀라운 거는 음악하는,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딱딱하게 이 강연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서 함께 음악과 어울리면서 그 뭔가 기획력 있으신 분이죠. 지금으로 치면 정말 성공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순회 강연단은 거칠 것이 없었다. 개성에서 신의주를 거쳐 인천, 전주, 제주로, 다시 부산을 지나 원산, 청진까지
무려 84일간 67개 고을, 만여리에 이르는 최초이자 최대의 대장정이었다. 가는 곳마다 청중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당시 신문들은 강연단의 행적을 연속해서 대서특필했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2,000명이 모였다. 강연회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기도 했다. 해주에서의 일이다. 조선 여자의 교육.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교육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여자 교육입니다. 개조하고 또 개조해야 합니다. 미리사의 도도한 문경과 열렬한 어조에 소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해주는 도해지라 김매러 다니는 부인들은 없을 텐데 아니 무슨 죄들을 그렇게 지었다고 다들 삿갓을 쓰고 다닙니까? 내일부턴 모두 얼굴들 내놓고 같이 좀 다녀봅시다. 해주가 고맙다. 고향인 18살 소녀는 강연단을 돕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 너 이름이 뭐니? 최은희라고 해요. 최은희? 반갑다. 소녀는 바로 조선 최초 여기자 최은희. 최은희는 해주에서의 만남을 인연으로 미리사의 일대기를 집필하기도 했다. 책은 해주 강연회 이후 여성들의 생활이 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연회는 성공적이었지만 일정은 강행군이었다. 한여름 삼복더위에 온몸은 땀띠투성이. 하지만 단원들은 힘든 줄을 몰랐다. 선생님 버선이 제일 더러워요. 강연회를 거듭할수록 미리사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1921년 9월 29일) 전국 순회 강연단은 서울로 돌아왔다. 약 3개월 만의 기환이었다. 정말 대성공입니다. 감상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본인들도 놀란 거죠. 너무 열광과 열기가 크고 성금이 마구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84일을 도는 거죠. 원래 당초 계획보다 2배를 돌았으니까 더 많은 지역을 돌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민중들의 열기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 사실 3.1운동으로 여성들의 어떤 3.1운동 여성들의 활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바로 그때 또 강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란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조선여자교육회는 변화를 맞는다. 미리사는 1924년 부인 야학을 안국동으로 옮기고 근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근화여학교는 학령기 여성뿐 아니라 기혼 여성들에게도 문을 개방했다. 학교 이름부터 교육 내용 하나하나까지 미리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름을 짓기 위해서 유력한 학자님들 윤치호 선생, 허변호사, 강매 선생 이 늙은이들이 저의 이름 하나를 못 짓는구려. 배와도 이와 다 꽃학자가 있으니
우리 국회 그날 자 그럼 그날 하자.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연극회, 음악회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했다. 총독부나 선교사의 후원 없는 자생적, 자립적 교육기관이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신호탄으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민족운동이 벌어졌다. (15일) 오전에 9시 반 정도에 이제 그 수업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모두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쳐 나가게 됩니다. 당시 근화여학교 3학년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시위에 참가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환국신민화 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사립학교들은 탄압 대상이었다. 급기야 일제는 근화라는 이름이 불온하다며 변경을 요구하고 눈엣 가시였던 미리사에겐 교장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 미리사는 치욕과 모멸에 떨었다. 오랜 후원자였던 윤치호는 당시 미리사가 커다란 분노에 휩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